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요. 초5 때 수포자가 는다는데, 수학 공부 시간도 늘려야 되고, 또 선행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얘가 5학년이 돼가니까 걱정이 된다. 는 어떤 어머님의 이제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숙생과 함께하는 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행은 참 수학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입에 있어서 수학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주류로서의 삶을 미리 다 포기하겠다는 거나 되게 똑같은 거고, 이제 수학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냥 수학 점수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력조차 다 같이 포기하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초5 때 수포자가 될지 안 될지 그 전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초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5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수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3학년 단원은 어려워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눗셈, 하나는 분수. 근데 나눗셈하고 분수를 제외하고 나면 단원이 몇 개 남냐면 1학기 때 6단원, 2학기 때 6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학기 때 나눗셈 한 단원 빠지고 2학기 때 분수 한 단원이 빠진다고 하면 10단원 정도는 얘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12개 중에서 내가 2개 모르고 나머지 10개 다 알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수학에서 반드시 징검다리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단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원이 그 나눗셈하고 분수 단원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했어. 우리 애가 그걸 잘 못했어. 그러고 나서 4학년이 됐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뭐 얘가 엄청 뒤처졌다 이런 게 아니라 개념에 설슬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인식을 못한 상태로 4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4학년 때 큰 수에 조금 질린 상태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계산이 계속 틀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 저는 실수가 많아요. 계산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릿수가 많으면 자꾸 틀려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물론 10개 중에 한두 개 틀리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나눗셈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이 문제를 틀리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에서 배우는 분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과가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2개를 분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그게 10분의 2도 되지만 내가 2개씩 묶었다고 하면 5분의 1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5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크기가 같은 분수의 어떤 아주 미니미니한 그 개념이 시작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어려워요. 10개 중에 2개를 분수로 표현하는 게 5분의 1이다. 2는 10의 몇 분의 몇이냐. 이런 표현은 더 어려워요. 4는 10의 몇 분의 몇이냐. 5분의 2잖아요. 우린 이게 되는데 걔네들 나이 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3학년 단원에서는 나눗셈과 분수가 그랬다 칩시다. 그럼 4학년 단원에서는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4학년은 도형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3학년까지 배웠던 도형들은 사실 엄청 되게 직관적이고 개념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4학년 이후에 배우는 것들은 나중에 중학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되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수직과 평행,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부해요. 거의 이제 이 학기 내내 2학기는 거의 다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오는데 이때는 또 분수의 덧셈 뺄셈이 되게 쉽단 말이에요. 4학년의 분수의 덧셈 뺄셈이 3학년의 분수 개념보다 훨씬 쉬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3학년 때는 분수를 잘 못했는데 4학년 때는 분수를 잘하게 됐어. 그러면 나는 분수를 극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3학년 때 배우는 분수는 분수의 개념을 다루는 단원이고 4학년 때 배우는 분수는 분모가 똑같은 수에 그냥 덧셈과 뺄셈이기 때문에 분모가 다 같잖아요, 얘네들이. 그럼 결국 분자끼리 계산하는 거라서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4학년 분수를 잘한다고 해서 1학년 분수를 이해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5학년이 돼요. 5학년은 1단원부터 내내 이제 계속 분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 애들이 나 여지껏 분수 잘했는데 왜 이러지? 어렵죠. 이해가 안 가죠. 그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살다가 5학년 때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4학년 때 중요한 단원을 제가 아까 도형 단원 얘기했었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5학년, 6학년 때는 주로 측정을 해요.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재거나 또는 건널비를 구한다거나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네들을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들이 있죠. 그냥 입체 도형의 어떤 특징을 아는 단원들. 이것들은 내가 해결했어. 그런데 건널비라든가 부피라든가 어떤 측정을 하는 단원이 안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 난 연산이 안 되나 봐.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도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나눗셈을 3학년 초에 배웠어도 2달 지나서 나눗셈 잊어버리는 게 애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형을 4학년 2학기 때 석 달에 걸쳐서 도형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방학 지나고 5학년 돼서 3월 되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게 애들이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잘 안 쓰는 거는 모르는데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수학에서 뭐 삼각형, 사각형, 예각삼각형 이런 걸 뭘 평소에 얼마나 쓰겠어요. 잘 안 쓰는 말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그리고 얘는 개념에 구멍이 빵빵 나 있어요. 5학년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르는 게 산더미처럼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든 경험인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3학년, 4학년까지는 단원들이 연계성이 좀 덜해요. 그나마 4학년 2학기 때 도형이 연달아 나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단원이 계속 연달아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1단원에서 연산을 했으면 1단원이 소수의 덧셈 뺄셈이었어. 그럼 2단원은 삼각형. 4단원이 분수의 덧셈 뺄셈이야. 그럼 5단원이 사각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애들이 연속성도 좀 덜 느끼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죠. 그런데 5학년 단원은 그게 아닌 거지. 응? 1단원 자연손학계에서 끝나고 나면 약속에서 나오고 약속에서 끝나면 약분통분 나오고 약분통분 끝나면 분수의 덧셈 뺄셈 세 단원이 연달아 분수에 관련된 단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지. 이제. 한 학기 내내 분수를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서 방학이 됐어. 아, 이제 좀 살았나? 그 다음 단원이 이제 5학년 2학기가 되는 분수의 곱셈, 응? 분수의 나눗셈. 막 연산이, 분수 연산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1학기 때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포자들이 대량 생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들은 걱정이 되고 학원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5학년 내용을 선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공부를 좀 해두면 그때 가서 좀 낫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아이하고 해보면 정말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5학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진짜 전두엽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학년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 이제 교과서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5학년이란 나이는 12살, 12살이 되는 그 나이는 이제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과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의 뇌와 초등학교 5학년의 뇌는 완전히 애기하고 성인의 뇌의 차이인 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린 애들은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일찍 애들을 선행을 시켰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100명에 1명 정도 수학적으로 머리가 너무 뛰어난 애들이 있어. 수학 논리 지능 자체가 너무너무 발달한 애들. 걔네들은 이해하면서 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외우는 거야, 그냥. 많이 풀어보고 많이 들여다보고 해서 외워요. 그러려면 걔가 수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쌓아야 되고 부모랑 대화도 해야 되고 좋은 영화도 보고 내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여행도 가고 자연도 관찰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 내가 뭐 레고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애 친구는 바느질도 할 것이고 어떤 친구는 뭐 구절 인형 같은 것도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칠 것이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리느라고 하루하루가 그냥 갈 것이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하느라고 바쁠 것이고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걔가 수학을 한다면 그럼 뭐 안 되는 거지. 너무 슬픈 걸 그거는. 걔 인생을 즐거움을 다 뺏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삶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몰입을 했을 때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난 이런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원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애들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몰입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데리고 와봐 내 앞에. 거의 없어요. 수학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거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그거는 정말 해선 안 될 일이고 선행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 너무 뛰어나. 그냥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얘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애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해야지 선행을.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내 애를 보라고. 선행을 할 만한 애들이 있다고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얘가 너무 쉽게 갔나. 세상에 초등학교 수학을 애가 너무 껌이야. 그런 애들은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이 많다고. 그리고 내 애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수학은 학교 수학 정도 수준에 맞춰주고 나머지 활동들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얘의 사고력을 높여. 그 어느 정도 높아지고 나서 그 다음 수학에 그 사고력을 써먹는 거야. 그래야지 수학을 통해서 사고력을 높여가지고 뭐 어떻게 애가 수학을 통해 사고력을 높이냐고. 추상적으로 사고도 안 되는 판에. 진짜 제가 또 이제 말이 또 심해지기 시작했죠. 진짜. 그래서 저는 웬만한 친구들은 선행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복습을 조금씩 하고 과거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리고 이 우리나라 수학은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누적으로 이게 올라가는데 개념이 애들은 기계가 아니고 응? 한번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단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근데 이 학교에서는 누적으로 수학 범위가 나오니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하면서 아이의 기억을 되살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얘의 어떤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학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수학은 수학대로 가고 여행이나 책이나 엄마와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애 사고력을 높여서 그 높아진 사고력으로 수학을 하시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5 때 수포자가 많이 나오긴 하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징조가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잘 점검하고 중요한 단원들의 개념은 꼭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중간에 엎어지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선행을 하는 거는 100명 중에 1명은 당연하나 100명 중에 99명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 선행할 시간에 다른 걸 하시라. 이제 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좀 혼냈죠? 죄송해요. 제가 뭐 일부러 혼내려고 혼낸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수학 이야기 또 해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